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8,350원으로 30%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143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1분위의 근로소득은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분기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보조금인 이전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워낙 일자리 상황이 나빠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20%의 처분 가능 소득은 118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생산성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죠.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이런 결과와 정반대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거나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 중이라거나 경제 위기로는 국민들이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거나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거나 불평등이 개선되었다거나 실질 소득이 높아졌다는 등 궤변 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 실질 소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분위의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평등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서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 소득이 줄어서 개선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면 경제적 불평등 개선에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는 주장은 문제인식 궤변의 절정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다는 거죠. 최저임금으로 잘린 사람들은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 소득의 평균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올 6월 청년 실업률은 10.4%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습니다. 실질 실업률은 알바와 취준생을 실업자로 포함합니다. 올 4월 청년 실질 실업률은 25.2%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습니다. 올 4월 전체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올 6월 전체 실질 실업률은 11.9%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습니다. 2018년 여름에 고용 참사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회복되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30, 40대 일자리는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올 4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는 34만 명이 늘었지만 30대는 9만 명, 40대는 19만 명이 줄었습니다. 올 5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는 35만 명이 늘었지만 30대는 7만 명, 40대는 18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공공일자리입니다. 한 달에 30시간이라고 27만 원을 받는 거죠. 주당 1시간만 일해도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마이너스 때인 월별 취업자 증가폭을 플러스로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61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알바 쪼개기의 여파로 올 4월 기준 주 17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6만 명 늘어났습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습니다.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을 일하는 정규 일자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2만 명 줄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떨까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중위권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비교할 땐 국가별 경제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GDP를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위권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 중간값의 50%를 넘으면 고용에 끼치는 악영향이 확연해진다고 합니다. 원래도 가장 높았던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임금 중간값 대비 76%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이 0원인 나라도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죠. 이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들에 비해 실업률이 거의 절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없으니 생산성이 낮은 사람도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결국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정책인 겁니다.